안녕하세요. 네, 위크리드의 정승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 선행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선행 연구 현황입니다. 선행 연구 현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이지로는 96에서 9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선행 연구 현황을 기재하는 이유는 기업이 지원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심사위원들이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개발 후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행 연구 현황이 기업의 연구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심사위원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선행 연구 현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관기관이나 또 공동개발기관에서 보유 중인 특허가 있다면 이 부분에 선행 연구 현황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드문 예이긴 한데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에서 특허가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은 특허 출원 후에 그 출원 특허로 등록 특허가 아니라 출원 특허를 가지고 이와 같이 선행 연구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선행 연구 현황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좋을지 선행 연구 현황으로 몇 가지의 연구 내용을 제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현황에 얼마만큼의 현황을 가져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너무 적다면 이 부분은 심사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으면 완성된 기술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업체는 다 된 기술을 가지고 지원했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만약에 세 가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완성된 기술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예 그 선행 기술이 없다면 지원하는 기업이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은 그래서 세 가지 내외가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현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어떤 기술에 대한 수준을 보다 더 수치라든지 어떤 정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라든지 정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한다면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개발 기술의 특장성, 독창성이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추상적이었다면 이 선행 연구 현황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업체가 지원을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행 연구 현황에 대한 두 번째, 정성적인 결과, 그리고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심사위원 분들이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모호했다면, 독창성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모호하게 이해를 했다면, 정성적인 부분이나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를 함으로써 보다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주요 성능 지표하고 중복된 값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나중에 제출 전에 부랴부랴 수정했던 적이 몇 번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는 과정이 한 번에 쭉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성능 지표하고 동일한 결과값을 선행 연구 결과로 제시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완성된 기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주요 성능 지표 항목과 동일한 항목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값은 앞전에와 좀 선행 결과와 다르겠지만 나중에 갔을 때 그 연구가 다 마무리됐을 때에는 보다 다른 결과값을 제시한다면 심사위원들은 지금에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값을 제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정성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자의 모양이 원형이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원형이었으면 나중에 완전하게 그 연구가 종료된 다음에 제시되는 입자의 모양도 원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성능 지표하고 정성적인 항목이 중복이 되더라도 정성적인 연구 결과는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선행 연구 현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을 기업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재 보유 중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업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여기에 선행 연구 현황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기업이 국내 업체라든지 해외 업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열심히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와 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용화 기술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이 이 기술을 원하는지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고객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현재 상용화될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부분은 개발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화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개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때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공동 개발 기관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기업체에서 해야지 될 일은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공동 개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접목시켜서 융복합했을 때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주체가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의 주관기관이 기업이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와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선행 연구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관 간의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데이터화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생소하죠. 기술 이전 계약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공동 개발 기관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 사본을 제시하거나 혹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그 규모가 크다면, 그 계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와 아니면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같이 그 체결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행 연구 현황을 음,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겠죠. 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기술을 기관을 통해서 받았을 때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보다 확실한
선행 연구 현황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매체, 특정 신문사 또는 언론사를 통해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대면 평가를 임한다면 보다 더 좋은 충실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바로 제가 저술한 R&D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그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회피 전략,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